한 러시아 여성이 질투심에 휩싸여 10대 모델인 자신의 여동생을 189번이나 찌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있던 친여동생에게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엘리와 스테파니아는 매우 가까웠고 사랑스러운 자매였습니다. 그들의 이모인 카트리나에 따르면 그들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그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고아원에서 평탄치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신체적, 성적으로 가해지는 학대를 견디지 못해 스테파니아가 15살이었을 때 탈출해 3개월간 길거리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언제나 함께였으며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신이 스테파니아에 비해 열등하다고 믿었고 부러움으로 시작한 감정이 끔찍한 질투심으로 변하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엘리는 계속해서 자신과 스테파니아를 비교했죠. 엘리는 스테파니아의 외모를 우상화했고 헤어스타일부터 메이크업 루틴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엘리는 10대 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기록이 있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격렬하게 반응했죠. 2016년 17살이 된 스테파니아는 아름다운 외모로 남성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결국 모델 활동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파니아는 란제리 또는 누드 모델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엘리와 스테파니아는 당시 41세였던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 알렉시의 아파트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불법 행모를 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실없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농담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지나고 알렉시는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잠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엘리와 스테파니아는 아파트에 단둘이 남겨졌죠. 알렉시가 집을 나서자마자 모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왜 엘리가 갑자기 스테파니아에게 달려들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자매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는지, 아니면 엘리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는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침대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엘리는 스테파니아를 189번 쳤습니다. 얼굴, 목, 머리, 몸통, 팔, 다리 등 모든 곳을 찔렀습니다. 또한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테파니아의 두 눈을 내려냈고 오른쪽 귀 전체를 잘라냈습니다. 공격이 끝났을 때 스테파니아의 몸은 완전히 훼손되었고 그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공격을 마친 후 엘리는 피범벅이 된 여동생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렉시가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피바다였고 그의 여자친구는 벌거벗은 채로 시신이 되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저는 나체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테파니아가 알렉시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엘리는 스테파니아의 시신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알렉시를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엘리를 뒤쫓았고 그녀를 붙잡은 뒤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델계에 떠오르는 신인이었던 그녀의 끔찍한 죽음은 러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던 이 자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친언니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아름다운 모델의 끔찍한 죽음. 이라는 기사의 제목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그에 따라 무작위의 루머가 퍼져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음란물에 출연했었다. 동시에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등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소문은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죠. 스테파니아가 누드 모델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성인 영화에는 출연한 적도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는 알렉시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녀가 음란물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한 그녀가 친언니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스테파니아를 살해한 사람은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인 알렉시라고 주장했죠. 엘리의 진술에 따르면 알렉시는 스테파니아가 모델을 한 사실을 알고 분노했고 이 문제로 잦은 싸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아가 살해되는 동안 알렉시가 가게에서 와인을 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엘리는 스테파니아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알렉시는 깨끗했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엘리는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정신치료센터로 보내졌으며 그녀의 재판은 3년 후인 2019년에 치러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엘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수많은 끔찍한 증거들, 현장 사진들이 제시되는 동안조차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재판의 주된 초점은 살해의 잔혹성이었습니다. 스테파니아의 몸에 가해진 광범위한 절단과 훼손 과정이 그래픽으로 상세히 묘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공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엘리는 스테파니아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길 원했으며 동생의 몸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싶어 했었다고 당시 그녀의 심리 상태를 추측했습니다. 검찰은 스테파니아의 몸 전체가 부서졌다고 표현하며 범죄의 잔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엘리의 변호인단은 엘리는 스테파니아를 사랑했고 일평생 그녀를 보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술과 약물에 취해 순간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엘리는 아무런 변명도 살해 동기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는 스테파니아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잔혹범죄에 대해 고작 13년이라니. 엘리의 가족들은 아직도 알렉시가 범인이었고 엘리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엘리의 징역이 선고된 2019년에 그녀는 22살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35살의 나이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스테파니아는 자신의 18번째 생일도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